농사에 필요한 것은 햇빛인데요. 햇빛, 과수 어떤 과일 같은 거나 이런 작물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의 양입니다. 햇빛의 양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데는 지금 날씨도 괜찮고 그래서 햇빛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타방이 트여서 거기다가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서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거를 과수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그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겹쳐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당도가 굉장히 뛰어난 과일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닐하우스 안에도 비닐이 녹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빛을 조명을 많이 시켜주면 거기 온도도 올라가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각종 어떤 기르기 힘든 그런 열대 작물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커피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나나도 생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초콜릿, 코코아 같은 것들도 코코아가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어떤 커피하고 코코아를 초콜릿을 갖다가 결합을 하면 코코아가 올려가 되겠죠. 커피하고 초콜릿을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그것이 잠이 안 오는 그런 그 약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속도로에서 잠이 넘어와가지고 커피하고 어떤 게 일반 자판기 커피, 음료수 커피는 안 됩니다. 좀 약해요. 너무 약하게 들어가 있어서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잠이 안 온다고 마약 같은 거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가나 초콜릿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초콜릿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면 잠이 안 오게 된다고 해서 좀 더 안 오고 싶으면 녹차 근데 너무 안 와도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정도가 좋은데 콜라나 액상도 있을 수 있고 카페인도 함량이 너무 높으면 이것도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하고 초콜릿 정도 이제 코코아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어떤 약을 만들거나 그냥 음료수로 이렇게 강장제로 이렇게 해서 파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코코아 가격이 한 4배 이상 뛰고 있는데요. 굳이 코코아가 아니더라도 일반 커피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국에서 기르기 힘든 것을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비춰서 빛을 많이 증가시켜서 사과다 그러면 사과도 당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바나나 같은 거 만약에 대량으로 기른다면 거기 당도도 증가를 시킬 수 있어요. 온갖 것이 다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열대작물 같은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열대작물이 저는 코코아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비닐하우스가 좀 커야 되겠죠. 비닐하우스 안에부터 해가지고 방송 반사판처럼 그 비닐을 비춰가지고 그쪽에 온도를 높이고 이렇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햇빛이 좀 부족한 이렇게 제주도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방식으로 해서 낮에 온도를 높여준다면 충분히 기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면은 제가 얘기를 한 대로 어떤 비닐하우스 안에 구조형 알루미늄 외부를 첨가한 구조형 알루미늄 외부를 비닐하우스 안에 둘러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할 수도 있고요. 구조형 알루미늄과 뽁뽁이를 결합한 제품 또는 비닐을 결합한 제품을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하고 밑에도 흙 밑에 구조형 알루미늄 외부를 좀 덮어주고 밑에 흙바닥 밑에 구조형 알루미늄 외부 같은 거 비닐 같은 걸 좀 깔아주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그 어떤 그걸 커튼으로도 중간에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열이 충분히 밤에도 충분히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화목난로에 물을 끓여 가지고 그 밑에 그 어떤 바닥에 밑에 바닥에 흐르게 함으로써 또는 뭐 어떤 플라스틱 바닥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좋겠죠. 플라스틱 바닥에서 골고루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자갈 같은 것을 밑에 놔가지고 온돌 난방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어떤 물만 끓이면 되는 거잖아요. 물 끓인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요. 사목난로 같은 경우는 펠럿은 상대적으로 연료 값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거기서 물을 떼어서 그 바닥에 이렇게 온수가 흐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자갈들을 놓고 그럼 자갈의 열이 축적되고 논돌 난방처럼 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작물들이 길러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그 농업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정용 그다음에 축사에도 구조형 알루미늄 플러스 뽁뽁이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닐 같이 결합한 그래서 이게 그 축사에도 둘러싸 가지고 보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에어 커튼처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에어 커튼을 말씀을 드렸죠. 에어를 집어넣은 커튼을 이렇게 그 어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람만 집어넣으면 거기가 단열층이 형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집안에서도 제가 그 어떤 그 창문에다가 그 어떤 에어 커튼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에어망 그러니까 공기를 집어넣어서 단열층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퍼시기는 어떤 식구나 여닫고 이런 것이 가능하고 환기가 가능하고요. 벽에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는 거기다가 역시 구조형 알루미늄과 뽁뽁이의 결합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과 그냥 비닐의 결합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구조형 알루미늄과 뽁뽁이 비닐의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놔서 단열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창문이나 벽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집안에서도 역시 에어 커튼인데 에어를 집어넣어주는 커튼 이런 게 되겠고요. 커튼에다가 약간 어떤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한 이런 제품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는 뭐 이중 커튼, 그냥 겉에는 이렇게 일반 천이고 구조형 알루미늄이 어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에어 커튼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규전의 벽지 플러스 벽지 플러스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 바닥재 장판이라든 바닥재에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내서 온도를 갖다가 열 반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어떤 기존의 어떤 그 단열 벽지 같은데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루 형태나 또 가루 형태로 집어넣어서 단열을 좀 강화시켜 주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추가를 해가지고 기존의 단열 벽지 같은 경우는 단열재 만드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열 효과가 되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스티로폼 사이에 이렇게 비닐을 두꺼운 거 갈 때 여러 겹으로 해서 그 안에 비닐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을 가루 형태로 첨가시켜서 스티로폼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다음에 그 가운데 구조형 알루미늄을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구조형 알루미늄 플러스 비닐도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스티로폼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구조형 알루미늄을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폴라폴리스 아시죠? 폴라폴리스 그 소재를 불연 처리, 방습 처리해 가지고 같이 결합해서 유리섬유를 대체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어떤 건축물의 내부 판넬 구조에도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열이나 냉기의 복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루 형태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양 얘기한 에폭시와 장판의 결합에도 제가 말씀을 에폭시와 장판이 결합된 그런 제품, 벽지하고 에폭시와 결합된 제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일처럼 해서 플라스틱 판에다 에폭시를 결합해서 타일 소재처럼 해서 벽에다가 뭐 크기별로 벽을 장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제품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같이 넣어서 어떤 갈변 현상을 좀 막아주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뭐 판넬 구조 같은데 어떤 에폭시를 같이 결합해서 판넬 플러스 에폭시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건축물의 내부 판넬, 내부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석고보드와 알루미늄, 구조형 알루미늄의 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석고보드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어차피 방수까지 딱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열이 이루어지면서도 거기 불에 잘 안 타죠. 예. 그래서 그 석고보드가 좀 습기에 약한 부분을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냥 석고보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합판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텐트나 방수용 호루, 이런 차 호루 같은 게 있죠. 그 사이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나 비닐을 집어넣어 가지고 방수 구조를 이루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닐 천과 천 사이에 비닐이 들어가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단열도 되면서 방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텐트에다가 바닥 매트, 바닥에다가 텐트를 아예 그냥 에어를 집어넣으면 에어 매트가 되는, 그래서 텐트와 매트의 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에어 집어넣고 싶지 않으면 그냥 바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를 집어넣으면 에어 매트가 됩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뗐다 붙였다, 이렇게 텐트 양 옆이다, 문 같은 거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있고, 아예 결합된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뗐다 붙였다, 그래서 에어를 집어넣으면 에어층이 형성되어서 따뜻하게 되는, 차 안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어층을 만들어, 에어 공기층을 만들어서 차에다도 붙여놓으면 그 안에서 텐트가 되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어만 집어넣으면 차 안이 텐트가 되는 거예요. 붙였다 뗐다 하셔도 되고 고정으로 하기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에어를 집어넣을 때 뭐 2겹, 3겹, 그러니까 공기를 넣는 데가 1겹, 2겹, 3겹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에어 침대다. 에어 침대다 그러면 여기를 에어 침대다 그러면 여기서 1겹, 2겹, 3겹 넣어주는, 여기 바람 넣는 데가 그럼 빵빵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에어 침대 만드시고, 에어 매트리스, 이렇게 야외 물놀이용도 한 군데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이렇게 있어서 바깥에까지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터지지 않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각 매트가 됐든 아니면 구명 튜브가 됐든 구명 조끼가 됐든, 구명 조끼도 2군데 바람을 넣어서 바깥에 스크래치로 터지더라도 안쪽은 살아남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구명 조끼와 구명 고무 튜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술 구조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또는 자전거 타이어에도 이렇게 2겹으로 고무 튜브 등을 만들어야 돼. 바깥에 지금 좀 10개라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시면은 굉장히 바람이 잘 빠지지 않으면서도 빵빵하게 되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런 데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놀이용 접합 기술에 있어서도 축구공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붙일 때 여기다 나노 구조로 미세한 홈을 파서 오목하게 홈을 파야 되겠죠. 너무 깊게 파면 이제 떨어지고요. 그래서 접착 방식으로 이렇게 딱 접착을 시키면 굉장히 다른 방식이어서 견고한 접착이 가능합니다.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모든 또는 고주파 제품들, 물놀이용품들 접합 구조, 아니면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 가죽 혁띠, 가죽 핸드벽, 그다음에 천 접합,
기타의 모든 고무 제품 접합, 이런 접합 구조에도 들어가. 금속 접합과 플라스틱 접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을 제가 기존에 어떤 유리창에다 덧붙이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죠. 도속상 같은데 털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밖에다 플라스틱 하나 넣자. 그래서 보석상이 자꾸 털리니까 그 안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프레스창에 넣어서 어떤 그 내열 구조를 좀 갖추고요. 그걸 붙일 때 이제 그 플라스틱 창 홈에도 이렇게 미세한 홈을 파서 나노 구조로 이게 해서 붙일 때 이제 딱 잘 붙게끔 그렇게 하는 기술 구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자동차의 차량에도 플라스틱 창으로 대체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플라스틱이 너무 한 겹이 너무 두꺼우면 여러 겹으로 가는 구조, 가정용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유리창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바깥에다가 안가받게 하셔도 되고 플라스틱 창을 더 붙여가지고 그것을 할 수도 있고요.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을 할 수 있고 안에는 유리창,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 안에는 아크릴 창, 바깥에는 플라스틱 창, 안에는 어떤 플라스틱창 어떤 방탄필름,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이거는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정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창 투명필름, 플라스틱창 투명필름, 플라스틱 투명필름 이러면 그것도 이렇게 단열도 되면서도 효과가 좋죠.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집안의 안쪽에 방범창이 바깥에서는 막 열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열었다가 다시 조립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창을 뜯고 들어오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방범창을 이 안쪽에다가 그냥 설치를 해서 기존의 창문 안쪽에 방 안쪽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잠그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밖에서 발로 차도 이렇게 쉽게 열어대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파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강하게 해주면 돼요. 그런 이제 방범창을 얘기를 했었어요. 아파트 베란다 창만큼 큰 데에다 바로 뒤에다가 바로 붙여 레일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닫이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방식이야 뭐가 됐든 기존의 아파트 베란다 창 바로 뒤편에 이것을 만들면 단열 구조가 된다. 그렇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창문에도 일반 창문에 대해서 방범창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접합 기술을 나노 구조로 홈을 갖다 미세하게 파가지고 축구공 같은 거 이렇게 접합할 때 축구공, 배구공, 농구 모든 접합 구조, 고주파 제품들 모든 접합 구조에 들어갑니다. 접합 구조가 들어간 거 하도 많아서요. 천도 접합할 수도 있고 진조 가죽, 천연 가죽, 핸드백, 신발 접합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접합, 플라스틱 접합, 고무 접합, 금속 접합, 금속망 접합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금속과 금속을 결합을 시킬 때 여러 겹으로 만들 때 또는 금속과 플라스틱을 결합시킬 때 오목한 홈을 파서 거기에 강하게 접착하는 이런 방식을 나노 구조로도 거기로 가능하고요. 펠리클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펠리클. 그다음에 그런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창문에다가 비가 많이 올 때 창문이 얼룩지지 않게 하는 이런 구조를 미세한 구조로 연립 구조처럼 연립 아시죠? 연립처럼 플라스틱이다. 그럼 플라스틱창 거기다가 필름 형태로 붙이셔도 되고요. 플라스틱 자체를 가공한 게 좀 단가가 세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세한 구조로 볼록볼록 나노 구조로 볼록볼록하게 해서 그걸 투명 필름으로 붙여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다. 그래서 자동차 유리에다가도 붙이고 눈이 좀 피곤하지 않도록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눈이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차의 빗물 같은 거, 창문의 빗물이 해서 쉽게 얼룩지는 구조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이게 사용할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요. 네,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플라스틱창에다가 셀로판지나 그거보다 약간 고급스러운 소재로 그것을 안에를 필름을 붙이든지 자체 플라스틱 또는 유리창을 그렇게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자연광광, 인공 어떤 광 이런 인공 어떤 인공 조명 그런 것이 비추면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아트적인 그림도 나오고 문자도 나올 수 있고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어떤 그 다음에 그 에어 텐트, 살 데가 없는 에어 텐트, 뭐 삼각형으로 보통 만드셔도 되고요. 사각형으로 하셔도 되나, 에어만 집어넣으면 여기 접어 갖고 다니다가 에어 텐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에어 침낭, 에어만 집어넣으면 그 안에 뻥당 들어가서 침낭이 되는 에어 침낭. 여기다가 폴라포레스라는 천소재를 같이 결합시킬 수도 있고요. 구조형 알루미늄을 너무 더울 것 같긴 한데 구조형 알루미늄을 부분적으로 첨가시, 너무 더우면 부분적으로 첨가시키면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숨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떤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그 손과 발 이렇게 수면 양말, 이렇게 장갑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이렇게 손과 이렇게 발이 좀 차가우신 분들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 기존의 모든 신발 부분, 군화나 등사나 모든 신발 부분, 구두나 안에 구조형 알루미늄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아예 그냥 방수 구조를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너무 더우면 부분적으로만 들었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이런데도 이렇게 너무 겨울이 추워 죽을 것 같은데 손가락 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구조형 알루미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폴라포이리스 소재라든지 이렇게 이런 천 소재가 안에 들어가서 좀 따뜻하게 하는 가죽 장갑도 손이 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조형 알루미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기타의 고무 장갑 같은데 춥잖아요. 고무 장갑 같은데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 손이 어는 경우가 많은데, 고무 장갑, 그다음에 장화 이런데도 구조형 알루미늄 같은 것이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비닐에도 이제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해서 봉투를 만들면 물이 새지 않죠. 그런 구슬로 있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주문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냉각팩 오잖아요. 냉매팩. 그러면 거기 안에도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주면 오름이 상대적으로 오래 갑니다.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가정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냉각팩, 온라인에서 우리가 사면은 오는 그걸 이렇게 가정용으로 만들어서 뚜껑을 닫아서 물을 넣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냉매팩을 만들어가지고 얇게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물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같은 데나 또는 보온병, 보온도시락 안에도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간 경우,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온병과 보온도시락 가운데 그 공간에 단열재 형태가 뭐가 됐든 단열재를 집어넣는 경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아이스박스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스박스의 이 사이에 물을 채워넣을 수 있는, 계곡물 같은 채워넣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스박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보온병 같은 것도 이렇게 보온병 같은 거나 보온도시락 여기도 물이 들어가 있고요. 물이 집어넣어서 그냥 배터리 방식이면 그냥 자체 끓이는 부분 되고요. 뭐 220원에 100씩 꽂는 방식이면 여기 안에 물이 끓고 그 안에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병과 보온도시락입니다. 또 죽 같은 거 좋겠죠. 그다음에 눌러붙지 않게. 그다음에 그릇 같은 것도 주방 그릇도 여기다 수비드 요리,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가스불을 태우면 여기서 이게 타지 않고 여기가 수비드 요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방 그릇 만드시면 되겠어요. 뚜껑은 유리 뚜껑 정도, 이중 뚜껑 하셔도 되고요. 금속 뚜껑이면 스테인리스나 뭐 이런 삼중 뚜껑, 이중 뚜껑, 삼중 뚜껑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아이스박스도 이중 뚜껑으로 하면 훨씬 더 좋고요. 코펠 같은 구조가 타잖아요. 그럼 코펠 같은 데도 이렇게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코펠을 밥을 짓는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제 기술. 뚜껑이 이중 뚜껑, 삼중 뚜껑, 코펠 금속 뚜껑이 이렇게 훨씬 더 고온 고압 속에서 태우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압력밥솥에도 물을 집어넣지 않고 밑에 층은 빈 층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압력밥솥 가스는 이제 잘 태워지잖아요. 여기다가 기존에 여기다가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서 열이 전달이 되면 직접적으로 태워지는 것이 좀 덜하거나 잘 태워지지 않는 그런 압력밥솥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밥솥에 보면은 압력밥솥 3중 압력밥솥 있잖아요. 3중 바닥. 그러면 맨 밑에가 이렇게 맨 밑에가 3중 압력밥 맨 밑에가 얇고 중간 이렇게 어떤 뭡니까? 맨 밑에가 대중소 얇고 중간 정도 두껍고 그다음 아주 두꺼운 이런 기술 구조 3중 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거꾸로 역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3중 압력밥솥 모든 주방 그릇에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플라스틱 창문으로 들어가서 플라스틱 창문 안에다가 어떤 천연 돌가루 같은 거 아니면 기타의 모든 다양한 어떤 플라스틱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주고 아트적인 색깔을 만들어주고 셀로판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가지고 벽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식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해서 벽과 벽 사이에 플라스틱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약간 벽과 벽 사이에 조명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벽체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그 안에서 물이 흐르게 합니다. 물이 흐르게 하거나 좀 더 단가가 센 거는 그 안에다 작은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어항으로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물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시원해지게 되는 이런 기술 구조입니다.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면 따뜻하게 되는 거고요. 차가운 물을 흘려보면 따뜻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벽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어떤 조명까지 너무 환상적이겠죠. 그런 형태로 플라스틱이 됐든 다른 소재도 괜찮아요. 다른 아크릴도 괜찮은데 깨지지 않아야 되니까 플라스틱 창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창 플러스 아크릴 제품 기존에 박스 형태는 아크릴이 쓰인 데가 많잖아요. 그럼 아크릴에다가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가 있어요. 플라스틱에서 그걸 결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합성섬유 비트가일 90% 플러스 아크릴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탄소섬유 만들 때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탄소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펠리클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의류방수제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카본 소재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의류방수제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어떤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펠리클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반도체에도 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의 적층 구조에 있어서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려고 합니다. 층층이 이렇게 적층을 할 때 약간 비스듬히 적층을 하는 방식. 좀 과장되게 그렸습니다만은
반도체 적층을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적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그런 적층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스듬히. 무한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의류방수제를 넣어서 코팅층을 만들어서 절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거기에도 이제 실리콘, 유리석,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이나 일단 실리콘을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퍼를 가공을 이렇게 뭐 건물도 지하층이 있듯이 레이저 식각을 통해서 지하층에 어떤 뭡니까 어떤 회로를 그려 넣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 구조형 알루미늄 립을 먼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할 때 구조형 알루미늄 립을 가루를 섞어주거나 덩어리를 섞어주거나 해서 아스팔트와 결합하면 이렇게 쉽게 얼어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녹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염색 구조로 들어가는 아스팔트 또는 이거를 시멘트를 제가 시멘트하고 시멘트 모래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뭐 염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벽돌 만들고 그걸 벽체를 만들면 환상적인 색깔이 한 가지 색만이 아니라 다양한 색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걸로 이제 만들 수 있죠.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갈식으로 어떤 뭐 그 돌 있잖아요. 천연 돌처럼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이용해 가지고 콘크리트 거기 안에 그 안에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뭐 금속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단단해지겠죠. 결합 구조가 그렇게 해서 자갈 구조처럼 뭐 이렇게 사이즈별로 크게 좀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그 아스팔트와 결합해서 도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건축 소재로 자갈을 대신해서 넣을 수 있다. 그 안에 이제 금속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 철망 같은 것이 녹슬지 않으면 더 좋겠죠. 철망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좀 더 견고한 그것도 자갈이 되겠죠. 시멘트 몰타를 소재로 가지고 이제 자갈 비슷하게 만들어 크기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 현무암을 가루로 내 가지고 금색, 은색, 다양한 색으로 해가지고 경량 벽돌과 벽체 다양한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일 때는 많아요. 이렇게 현무암을 가루로 만드셔고 입자나 뭐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서 현무암을 재가공하시는 이런 모든 기술 구조가 제 기술 구조다.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염색할 수 있고요. 또 시멘트 몰탈하고 같이 이제 결합을 시켜서 약간 견고하면서도 약간 가벼운 이런 벽돌이나 벽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파트의 유리창의 샤시 부분, 금속 부분에 단열 소재를 넣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어떤 현관문 같은데도 단열재를 넣어서 파시는 경우, 방문 같은데도 단열재를 넣어서 파시는 구조는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방문 같은 거를 그냥 플라스틱 창으로 만들어서 뭐 약간 원목 무늬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방문을 만들면 외부 침입이 쉽지 않거든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플라스틱 그 판에다가 원목을 붙여가지고 원목 무늬처럼 해서 패널을 크기별로 만들 수 있고요. 그와 같이 이제 원목 패널처럼 인공 무늬목, 자연 무늬목 이렇게 되겠죠. 붙여서 하시면은 되게 이것도 시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벽 자체를 그냥 원목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붙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하이그로시 소재 그 필름새죠. 그렇죠. 그 아트 필름 같은 거 어떤 좀 고급스럽게 아트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벽체나 이런 그렇게 작은 그 타일 소재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야외형 테라스 같은 데도 거기 그 전에 원목 패널을 대신하고 플라스틱 패널로 해 가지고 거기다 원목 무늬를 붙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아트적인 필름을 붙여 가지고 아트 소재로 만들어서 테라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바닥 같은 데 말하는 거죠. 바닥 같은 거.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투명한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 판 안에 시멘트 몰타를 금색,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시멘트 몰타 안에 집어넣는 구조를 좀 말씀드립니다. 뭐 두께는 여러 개로 배업을 할 수 있죠. 두께는 뭐 크기 회사별로 틀리게 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어떤 판넬 구조에다가 현무암을 가루내서 금색, 다양한 색을 붙여가지고 어떤 건축물의 내벽, 외벽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 돌가루 같은 걸 붙여서 플라스틱판에다가 내벽, 외벽으로 판넬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의 도로의 부분은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사이사이에 이게 아스팔트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밑에는 이제 이렇게 밑에가 뿌리가 좀 깊어서 옆으로 퍼져 있어야 되겠죠. 차량 다니다가 패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는 이렇게 아스팔트 플러스 시멘트 어떤 몰타가의 결합이에요. 예, 시멘트 콘크리트와 결합이 있어서 그래서 미끄러워지는 부분엔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가로를 안 해도 가로 세로 이렇게 중간에 블록식으로 이렇게 블록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가령 뭐 예를 들자면 네,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니다. 이게 잘 미끄러지지 않고요. 노면이 좀 미끄러지는 데는 이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를 하셔도 되고 그냥 블록 형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페이지만 안 하면 돼요. 밑에 바닥이 서로 연결돼 있거나 그러면 뭐 더 좋겠죠. 일단 밑에 바닥이 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오래 차가 무거운 거 다녀도 이게 금방 돌출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어떤 아파트 같은 데나 이렇게 기초 놓을 때 아파트나 모든 건축물에 기초 놓을 때 징박듯이 이렇게 해서 어떤 콘크리트 소재, 철근과 어떤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징박듯이 해서 내진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건축물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또 순살 아파트 기둥에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주는 겁니다. 기둥에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추가적으로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추가 이렇게 타설을 하든지 원래 이제 이런 제품으로 하셔도 되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외골격을 보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벽 소재도 가능합니다. 벽에도 가능합니다. 벽에도 이렇게 가능해서 가로 세로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환자 부목되듯이 부목을 대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나 건물의 주차장 입구에 여기 지금 안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수구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에 잠기지 않게 하는 그런 건축 공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폐 콘크리트를 잘게 부숴서 자갈화 시킨다 그러죠. 그걸 이제 건축물 소재에다가 이렇게 기초 타설할 때나 건축물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다. 정부의 허가만 나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어떻게 보일러 같은데 누수나거나 물 누수나면 바닥 파가지고 기존에 쪼개진 자갈 넣고 그냥 거기다 콘크리트 붓거든요. 시멘트 몰달. 그럼 더 견고해지고 빨리 말라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펜콘크리트도 너무 이렇게 부석부석거리는 거 빼놓고는 그걸 펜콘크리트 잘게 부숴서 자가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건조기에다가 부어주면 시공기간이 엄청 단축될 거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건축 공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벽돌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벽돌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잘 나잖아요, 벽돌이. 그래서 이거를 벽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수가 매끄럽고 면이 매끄러우면 충격에도 지진 같은 충격에도 쉽게 건물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홈을 파서 가로 세로 하셔도 돼요. 가로 세로 하셔도 되는데 홈을 파가지고 시멘트 몰타를 넣어주면 위에 벽돌과 강하게 결합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누수가 많잖아요. 벽돌 건물이 어디서 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2줄 정도나 3줄 정도 이렇게 홈을 파서 해주면 여기도 시멘트 몰타리 들어가고 기존 벽돌과 강하게 결합되는 구조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물도 여기로 층 사이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벽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벽돌을 갖다가 기초에 볼록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났거나 세모났거나 다양한 모양을 넣어가지고 오목하게 해서 이렇게 그런 효과, 기존의 벽돌과 강하게 결합되는 구조를 만들거나 물이 잘 침투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 그런 원리를 따라 하셔도 다양한 형태의 홈을 파셔도 제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제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저기 플라스틱 그 전에 그 고무 천연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릇을 하나의 형태로 나중에 고무 액상을 부어서 하나의 형태로 만들면 속의 내용은 여러 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합성 고무가 천연 고무쯤 못지않은 탄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이렇게 되면 탄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침대에도 들어가면 침대 매트리스를 이렇게 대중소로 이렇게 틀려가게 들어가면 침대 매트리스조차도 탄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지금 한 겹이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2겹짜리, 3겹짜리, 4겹짜리 될 수 있어요. 이거를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안에가 여러 겹의 형태로 들어간 그런 침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발 밑창에도 이런 구조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탄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런 거 이제 고무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기술 구조를 플라스틱이나 금속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성이 좋아집니다. 그때 접합 구조를 갖출 때 안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접합 구조를 아마 나노 구조로도 파줘도 되고 접합 구조를 갈 때 제가 나노 구조로도 이것이 축구공 이렇게 접합할 때도 그 얘기 했죠. 축구공 접합할 때도 이렇게 이런 거 붙일 때 나노 구조로 홈을 파서 접합을 한다. 너무 깊게 파면 잘 떨어지니까.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하는 모든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고주좌 제품들, 고무 튜브 제품들 모든 게 다 가능하고요. 그 플라스틱 접합, 고무 접합, 금속 접합에도 인조 가죽, 이렇게 천연 가죽, 그다음에 합성성 이런 모든 접합 구조, 핸드백 이렇게 모든 형태의 접합 구조, 신발 접합에도 들어가. 접합 구조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고무 제품들에게 안에 기존의 제품으로 동그란 기체를 놨겠죠. 다양한 알갱이를 섞어서 탄성을 높여주는 방법인데요. 이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가 천연고무 못지않게 되고 천연고무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이런 것을 플라스틱에도 사용할 수 있고 금속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제품에도 안에 가로 세로 금속 제품에도 기존에 이제 이렇게 기존의 고무 제품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로 뼈대를 만들고 기존에 다른 형식으로 뼈대 만드셔도 돼요. 안에 다양한 알갱이를 동그랗거나 알갱이 집어넣으면 견고하면서도 탄성이 있는 고무 제품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제품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모든 금속 철판과 금속 부분에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 철근 구조에도 만들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그러면 훨씬 더 견고한 철근과 철판이 되겠죠. 금속 제품도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고 이렇게 다양한 알갱이를 첨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거기에 알루미늄이다, 동이다, 아니면 기타의 뭐 어떤 스테인리스다, 철이다, 이런 걸 프로테이즈를 따라서 전부 다 가루 형태로 가공을 하고요. 프로테이즈를 따라 정확히 섞어줍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같은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테이즈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금속 가공이 가능하다. 다양한 어떤 금속이 여러 가지가 들어간 프로테이즈를 따라 그렇게 그 용광로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금속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존의 철근들을 강하게 여러 겹으로 접합시킬 때 볼록 이렇게 안에다가 뽁뽁이식으로 오목한 홈을 파줘 가지고 그 안에다 샘을 부어서 철판을 결합시키면 여러 겹이라 할지라도 강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또는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오목볼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목볼록으로 해서 이 안에 샘을 부어가지고 판으로 만들어져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판지 같은 것을 제가 만들 때 골판지에도 보면은 기존의 골판지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골판지가 견고하고, 골판지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들 때부터 가로 세로 뼈대를 집어넣어주고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골판지를 강화된 골판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거기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골판지를 만들거나 의류 방수제 이런 것을 추가로 결합시켜서 골판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종이 박스도 역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거나 의류 방수제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골판지에다가 구조형 알루미늄 일부를 결합한 또는 가루 형태가 들어가거나 결합한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골판지를 갖다가 두꺼운 골판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겹의 얇은 골판지를 약간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고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안에다 접합 구조로 간 여러 겹의 접합 구조로 가가지고 골판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겹이가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골판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모두 종이 박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닐계통이라든지 이런 섬유계통,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실천 이런 부분에라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타의 모든 PP나 PE 제품들 이런 부분들 모든 석유화학 계열의 모든 플라스틱 그래도 연질의 어떤 플라스틱 필름 구조가 됐든 센팅 필름이 됐든 어떤 필름 구조 또는 어떤 PP나 PE 이런 제품들 이런 석유화학 계열의 그런 형태의 어떤 이렇게 식탁에다가도 깔고 그러잖아요. 귀에다가 우리 집도 깔아놨는데 유리를 대신해서 그런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이제 얼룩이 잘 안 지죠.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PVC 관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금속 제품들 또는 고무 제품들 또는 플라스틱 제품들에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은 기타의 코팅제도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의류 방수제도 간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림 물감이라든지 모든 물감 구조, 페인트 부분, 산업용 페인트와 모든 도금액, 그다음에 우드 스테인 이런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게 우수한 제품이 나옵니다. 수소 탱크라든지 가스관 이런 데도 그렇고요. 이런 데도 이런 제품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스관 같은 데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가스관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 때 중간에 대나무 마디구조처럼 이렇게 압을 넣어주면은 가스관에 가스가 잘 흐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은 한포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포 같은데. 그 다음에 한포나 이런
그 어떤 이런 가스관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기차 한포뿐만 아니라 총열에는 다 됩니다. 소총에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권총에도 되고, 이것들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모든 포종련, 전차 포종련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훨씬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어떤 항공기 부품, 배 부품, 모든 산업용 부품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 안에 여러 개의 용수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즈가 이렇게 면적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사이즈가 틀린 용수철이 들어가서 압을 세게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 이것도 침대에도 쓸 수 있고, 침대 스프링이나 다양한 데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스프링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스프링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중간에 몇 마디 말로 해서 약간 몇 마디를 간격으로 해가지고 두꺼운 구조를,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 두꺼운 구조는 탄력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와 같은 스프링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데 쓰일 수 있어요. 스프링 종류는 다 들어가니까요. 그럼 스프링 옆에 스프링 달려있는 구조. 스프링 옆에 이렇게 스프링 여러 개의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탄력을 더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침대 스프링 들어갈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뼈대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스프링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스프링 안에 여러 개의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스프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특정 부분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줘 가지고 스프링의 탄력성, 충격을 완화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모든 차량용 스프링이나 모든 형태의 스프링, 판 스프링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판 스프링 만들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가로 세로를 해가지고 뼈대, 그전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만들어주고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탄성을 집어넣어주는 이런 판 스프링 구조도 나올 수 있다. 모든 금속 제품,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에도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캠페인성,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